자, 음식료에서 두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 잘 나오지 않는 종목들인데요. 오늘 시세가 좀 나오고 있는 종목들. 자, 오리온 그리고 농심입니다. 오리온은 장 초반에 지금 쭉 올라 들어가서 9.49%까지 올라서 52주 신고가가 나왔죠. 자, 참고로 얘기를 드리면 우리 기관들의 경우에 언제나 각 섹터별로 만년 선호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만년 선호하는 종목들. 음식료에서는 바로 이 오리온과 그리고 같이 묶어서 두 개 같이 묶어 드릴 종목 농심, 바로 이 종목이죠. 농심. 삼양식품은 때려 팔면서 자, 이렇게 음식료 같은 경우라 그러면 뭐 누가 뭐라 더라도 삼양식품 아닙니까? 삼비디아. 삼비디아라는 이 삼양식품, 이 삼양식품 같은 경우를 보면 이게 전형적인 기관 프레이더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삼양식품 그렇게 좋고 평에서도 지금 흠잡을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보시다시피 계속 매도해요. 이거 하나 에어로에서 그런 것처럼 한 번도 이게 매수로 들어온 적이 없죠. 지난 1년 동안 삼양식품의 주가가 이렇게도 들어가는 동안에 이거 한 번도 매수로 들어온 적이 없어요. 계속 팔죠. 쇼커버하고 또 팔고 쇼커버하고 또 팔고 또 팔고 그러면서 중간에 무슨 소리까지 했냐 그러면 농심이 주가가 내려서 삼양식품 이따위 개소리나 해야 되고 있고, 그리고선 자기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들어가고 있냐라고 하면 자, 오리온 이렇습니다. 230만 주에 1년 동안 삼양식품은 때려 팔고 오리온은 사고, 그래서 음식은 이게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 같은 경우에 GS건설과 현대산업, 이게 예전으로 친다 그러면요, 예전 80년대 현대차가 소나타를 처음 낼 때 그 연도에 현대차 주가가 5배가 올랐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20년 동안 현대차 언제나 기관 선호 1위 종목이었습니다. 지금의 현대차는 아니죠. 그렇죠? 현대차는 폐화제마 신종목이 되어버렸죠. 지금 같은 경우는 바이오 쪽 같은 경우에도 셀트리온은 폐화제마 씨고 삼바는 영원한 내 새끼고, 이런 형태로 들어간다면 중에서 이 음식료 같은 경우 아주 극명한 선호 종목을 보이고 있는데 그게 오리온과 농심입니다. 이 종목 두 개가 올라 들어갔는데요. 이 내용은 사실은 조금 달라요. 그 전에 음식료 섹터가 올라가고 있는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불안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뭐죠? 관세죠. 관세. 관세 아닙니까? 음식료 거기서 비교적 자유로운 업종이죠. 음식료 거기서 비교적 자유로운 업종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음식료의 경우에는 제품 가격의 원재료 가격의 상승분을 제품 가격의 비용을 반영을 그대로 시켜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뭐 밀가루 가격 조금 올랐다, 설탕 가격이 뭐 조금 올랐다, 어김없이 올라가죠. 과자값, 라면값. 최근에 같은 경우에 농심의 경우도 라면값 인상, 그래서 모멘텀 등장을 하면서 완전히 죽쓰고 있던 농심 다시 올라 들어가서 이렇게 쭉 치고 들어오는 흐름 보이고 있고요. 가격 인상 모멘텀. 그래서 음식료 업종 자체가 이제 경기 불안, 미증시가 경기 불안으로 흔들리고 관세 이슈가 돼가지고 하는데 여기서 비교적 자유로운 업종이다. 경기 방어적인 메리트까지 포함해서 지금 음식료 업종의 주가가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관들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죠. 대상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도 보더라도 그 전까지 실적 훤히 좋은 실적 다 나와 있던 기업이지 않습니까? 이거 앞에도 설명드렸었죠. 대상 분석 나간 것처럼 그렇게 좋았던 이 대상이 신저가 보고 있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실적 발표 나오고, 이거 여전까지 실적 다 나와 있던 애예요. 이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끌어올렸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 보면 이미 3분기 실적까지 외형적으로는 실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3분기까지 이미 실적이요. 그 전년도의 전체 실적에 보고 이건 뭐 여기까지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3분기까지 영업이익 합계가 1,300억이 얼마입니까? 1,400억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3분기까지 실적만으로 이미 전년도 그 직전 연도까지의 영업이익을 다 넘어 들어갔어요. 사상 최대가 이미 예고되어 있던 기업입니다. 최대 실적이 이렇게 예고되어 있던 기업인데 주가 이렇게 내려갔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시장 쪽에 관세 이슈가 트럼프 당시 이게 불거지면서 음식료 같은 경우는 거기서 자유롭다라고 하는 이 모멘텀이 부각이 되는 거죠. 거기다 이제 연이어서 제품 가격 인상, 오리온도 납니다. 이 오리온 같은 경우에 참고적으로 우리가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을 계속 내고 있는데도 주가가 떡바닥에서 헤매고 있는 종목들 많이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주가 올라간 이슈는 뭐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냐라고 하면 오리온이 견고한 성장세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얘도 물론 오리온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적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2021년 잠깐 주춤하고요. 근데 이런 종목도 다 올랐나요? 아니죠. PNT, CIS 같은 종목들 아직도 바닥에 있지 않습니까? 사상 최대 실적, 엄청난 실적을 내놓고도 엄청난 실적 아니에요. 이게 보시는 것처럼요, 연 10%도 안 돼요. 계속 올라들어가긴 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건 뭐냐라고 하면 결국엔 모멘텀 게임이고요. 내로남불 게임이에요. 내가 사는 종목만 좋다라는데 이 케이스가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이 없습니다.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무려 40년째 초코파이 모멘텀 하나입니다. 초코파이. 무려 40년간 초코파이 100번도 넘게 등장합니다. 초코파이 정전 중 50살 맞은 오리온 초코파이 제품 가격 인상 나왔죠? 지난번에 작년 말에 10% 인상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게 뭐 거의 초코파이 모멘텀 하나로 지금 50년 됐다 그러는데 증시에서는 40년을 울고먹고 있는 종목이 이 오리온입니다. 사실상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에 포인트를 두는 게 아니고요. 이건 뭐냐라고 하면요. 이 케이스는 자 보시죠. 저쪽에 살펴보게 되면 작년도 1월 달에 지금 52주 신고가라고 하지만 사실상은 가격이 이게 지금 여기 또 깨진 거 지금 이 가격이 이제 이거 들어온 거예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하면 자 오리온 OCI 네고캠 바이오 인수하겠다. 그래서 아니 음식료 회사가 왜 바이오 기업을 사가지고 시너지에 문제가 생긴다 이래가지고 기관들 매도 나왔죠? 모멘텀이죠? 이번에는 하락 모멘텀입니다. 자 이거 이슈를 가지고 주가 박살 내놓고 그리고 이제 원위치해서 들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그래서 이거 뭐지 이때 가격도 못 올라갔잖아요. 최근에 이제 오늘 넘어간 겁니다. 이거 오늘 넘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까지로 친다라고 하면 오리온의 경우에는 싸다입니다. 지금 신고가가 올라왔어도 실질적으로는 싸다예요. 자 그래서 비교를 해보게 된다면 신고가 들어왔지만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9.8배밖에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비교 대상 농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심 삼양식품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종목인 바로 이 농심. 자 농심 같은 케이스 보면 뭐 별거 없죠? 별거 없어요. 그래서 올해 들어간다 그래봐야 2013년 실적에도 미달을 하고 내년에 가고 내후년까지 전망치를 다 해도 이제 내년까지 가봐야 이제 2023년 실적 조금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물론 이제 가격 인상이라고 하는 것도 모멘텀도 있습니다만 이거 전형적으로 삼양식품님 덕분에입니다. 덕분에 지난 봄에 작년 봄의 상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삼양식품이 폭주를 하면서 음식료 전체 모멘텀 플레이 들어오면서 쭉 잡아당겼다가 그렇다고 아주 별 볼 일 없거든요. 이게 주가가 이 농심 같은 경우에 자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 농심이 13.27배입니다. 13.27배. 그럼 작년 저게 올라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작년 고점 같은 때. 자, 작년도 고점에서는 무려 22배까지 올라 들어갔었어요. 22배까지. 삼양식품이 지금 얼마냐고 가면 그냥 해먹는 거죠. 그래서 모멘텀 하나 뭐 붙었다라고 하면 그때 잽싸게 해먹고 이제 이쪽의 선호로 지금 가장 부각되는 종목, 가장 자주 등장하는 종목이라는 얘기예요. 삼양식품이 18배입니다. 18배. 지금 최고가인데도 18배야. 신고가 경신인데도 18배입니다. 그 농심이 지난 작년 여름에 얼마나 주가가 올라 들어갔었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죠. 이게 뭡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맨날 여기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같은 경우도 그래서 기생충 이거 왔을 때 그거 이유 해가지고 올라 들어가고 여기도 나오죠. 그래서 해외 공략 뭐라가지고 삼비디아 농심의 추격 뭐 이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삼양식품이 이전에는 삼양식품이
뭐 농심이 깨지고 있어서 삼양식품도 깨진다 이렇게 됐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그 반대 상황이 된 거죠. 삼양식품이 이제 황제주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으면서 업종 전반의 상승세가 연결되는 흐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이제 조금 이제 다른데요. 그래서 모멘텀으로 친다라고 하면은 농심 같은 경우에는 단기 모멘텀에 가까운 형태가 되는 거고요. 오리온의 경우는 저평가죠. 작년에 떨어진 것도 못 들어갔지 않습니까? 밸류에이션 보셨다시피 실적이 아주 견고한 오리온이 저 이슈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가 이제 그거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을 조금 길게 보시고 음식료는 앞에 얘기 드린 것처럼 이제 지금 시장이 다시 흔들리게 된다라고 하면 방어주로서의 메리트가 확한 유틸리티 쪽에 지금 한전 같은 애들이 지금 방어주의 역할을 지금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통신이나 유틸리티가 각각 다 안 되죠. 각자 이유가 다 따로 있죠. 가스공사 안 되고 한전 안 되고 통신도 안 되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방어주 역할을 가장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입지 업종이 여기 그렇다면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기관들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 주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농심은 단기 공략으로 오리온은 장기 공략으로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심이 삼양식품이 100만 원 선 들어갈 때까지 그러니까 농심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친다 그러면 이제 50만 원 선 정도 요 정도까지 목표를 잡고 들어갈 수 있겠네요. 뭐 20% 정도 추가 상승이 가능해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짜리 위치로 뭐 가장 좋은 경우로 이렇게라면 삼양식품이 눌리면 삼양식품부터 일단 사고 보는 거예요. 이제 그게 가장 좋은 형태가 되는 거고 지금 현재는 뭐 삼양식품이 눌릴 가능성이 없죠. 자 그럼 삼양식품 추천 순서대로 갔죠. 그 다음에 S&D 당연히 S&D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쪽 같은 경우는 오뚜기는 가능성이 없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뭐 남는 게 농심밖에 없죠. 자, 오뚜기는 수출 쪽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 회사가 아니니까 수출 쪽에 포인트 는 회사가 되니까 지금 뭐 안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삼양식품의 후광을 얻고 따라서 모멘텀으로 붙여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은 바로 이 농심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리온은 싸다. 자, 그래서 싸다. 이렇게 두 개의 모멘텀이 있는 거예요. 오리온이 실적이 견조한 거 뭐 몰랐어? 그 앞에서 보시피 오리온 원래부터 견조했었어요. 그 앞에도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클래시스가 사실 실적이 원래 좋았던 거 몰랐어? 원래부터 계속 사상치도 실적이었던 종목이에요. 걔가 언제는 뭐 사상치대 아니었어요? 그전에도 사상치대지. 파마리 있었지. 작년에도 최대, 재작년에도 최대, 그전년도에도 최대. 매년 사상치대 실적 경신하는 종목들이에요. 새삼스러운 얘기들이 되는 거죠. 그건 다.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계속 사상치대 아니에요. 이거. 뭐 이제 와가지고 새삼스럽게 왜 이래?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들 찾아간 거예요. 이제 이거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현재라고 그런다면 오리온보다는 그렇죠? 오리온보다는 단기로 친다 그러면 이 농심에 집중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피부나치를 긋고 보면 뭐 선명하게 나오죠. 여기까지 이렇게 잡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농심이 내려서 삼양식품이 내렸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요. 삼양식품이 오르니까 농심도 오른다.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작년 상반기에 그랬던 것처럼 요거 지금 1년 만에 다시 재현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해서 뭐 이제 외부 변수가 조금 불안해 가지고 계속 미증시가 계속 저렇게 내리면 좀 불안한데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제 종목을 좀 여러 가지 뭐 한 종목에다가 몰빵 치는 흐름이다라고 하면 음식료 가지고는 양이 안 차죠. 그렇죠? 음식료 가지고는 양이 안 차요. 이제 예전 상반기 같은 이런 시세 나오기 힘들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 삼성전자 올라니까 뭐 레거시 반도체 레거시 같은 데는 몰빵 때려버리면 되죠. 심텍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지금 빵빵 치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종목을 조금 여러 개 두고 안정을 추구하시는 분이라 하면 음식료 정도도 방어주로 이제 앞에서도 얘기 들은 것처럼 유틸리티 쪽의 방어제 역할을 못해요. 한전 같은 경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음식료는 편입해 볼만 하다. 삼양식품의 기회가 안 되면 농심, 오리온 이쪽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저 종목 오늘 아침에도 장 개장 전에 이미 먼저 추천이 먼저 나갔죠. NBT 시작하자마자 상한가. 시작하자마자 그냥 내리 쭉 치고 나서 상한가. 어저께는 온코닉 테라피틱스, 오늘은 NBT. 자, 이런 종목들 오르고 해서
실시간으로 추천을 드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라이브 방송에서도 실시간으로 추천을 드렸습니다만, 자,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종목 분석 보시면 이미 늦잖아요. 아침 시간에 라이브 못 들을 수 있고 뭐 직장 다니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뭐 바쁘다 보면 안 되고, 이게 실시간에 그 추천도 하필이면 내가 그 시간을 못 들으면 그럼 끝이잖아요. 지나가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는 채팅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나가도 그 보고 따라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실시간으로 바로 채팅으로 톡 나오는 거고요.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한글로 오르고 검색해서 다운받아서 설치한 다음에 간단하게 무료 회원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자, 그날 치고 나오는 종목들, 강세 종목들, 이런 것들도 추천 나가고, 아침부터 이게 뻔히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거 이게 다 뻔히 나오거든요. 이런 거. 어제 온코닉 같은 거, 오늘 이 MBT거는 아침부터 뭐 오늘 어떤 테마가 강세를 볼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이슈 이렇게 짚어보면 뭐 간단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거 추천드리고, 그리고 업황 가장 좋은 종목들 제가 저 밑에서부터 쭉 잡아가지고 다 추천드렸었죠. 그리고 이슈 뜨는 거 유리기판도 추천을 드렸고, 집중 추천 드렸었고, 로봇, 양자, 그 다음에 트럼프 정책 세주 다 찾아서 드렸죠. 자, 이게 이제 시장 조금 더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레거시 모멘텀 다 드리잖아요. 이제 공매도 장세 시작이 되면 급락하는 종목들 나오고 급등하는 종목 나오고 난장판이죠. 지금도 현재 계속해서 롱숏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3년은 오르고 하이닉스는 내리고, 그렇죠? 지금 방산주들 계속해서 오르고 내리고 지 맘대로 늘고요. 조선도 하나오션은 오르고 현대중공업 내리고. 어떻게 할 거야? 뭐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전문가들 도움 반드시 도움받고 활용을 해야 될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자,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뼈가 피하고 들어갈 거 들어가고 다 알려드린다는 얘기예요. 자,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